결국 내가 가진 재산은 최초의 8천만 원짜리 주택이 8천만 원짜리 전세로 바뀌었을 뿐인데 내가 가진 청산 가치는 8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산 가치가 커서 개인회생 진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개인회생 진행 검토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주택이 있다든가 혹은 임대차 보증금 때문에 청산 가치가 너무 크게 잡혀서 가용소득으로는 청산 가치만큼 다 변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무실마다 또 안내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큰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무실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청산가치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안 된다고 해요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심지어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금 청산가치 너무 크기 때문에 소득을 늘려야 되니까 일단 지금 현금성 내가 소득이 있습니다 라고 변제계획안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시다. 허위로 소득을 부풀리는 거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못 안내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좀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주택이 있어서 청산가치가 크게 잡히고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들이 첫 번째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주택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전세로 이동하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전세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청산가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서울 지역에 8천만 원의 주택을 소유하시고 거주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8천만 원 주택의 가치가 청산가치로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가용소득을 통해서 8천만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8천만 원짜리 주택을 처분을 하고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동일하게 8천만 원을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면제재산으로 서울 지역은 5,500만 원이 면제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00만 원으로 청산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가진 재산은 최초의 8천만 원짜리 주택이 8천만 원짜리 전세로 바뀌었을 뿐인데 내가 가진 청산 가치는 8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방법을 시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 처분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뭐 오늘 내놓고 내일 팔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신속하게 거래가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시도할 수가 있겠고요. 곧바로 개인회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독촉추심의 문제도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연체가 없고 곧 연체가 시작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고민해 볼 방법이고요. 워크아웃과의 이제 연계도 좀 고려해서 어쨌든 처분하는 시간 자체를 버는 방법을 강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변제계획안은 통상적으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랑 재산 처분에 의해서 변제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용소득만으로 변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변제계획안을 구성해요. 대부분의 어떤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은 재산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처럼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집을 팔아서 그거를 변제에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가용소득을 통해서 변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청산가치를 맞춰야 되는데 청산가치에서 부족분이 생기는 부분은 재산 처분에 의해서 변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변제 계획에서 처분의 대상이랑 처분 예정일, 처분 예상 가액, 변제에 투입할 금액 등을 정리를 해서 변제 계획안에 제출을 해야 돼요.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8천만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분이에요. 이분이 개인회생을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은 총 변제하는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하기 위해선 청산가치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천만 원만큼은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내 재산만큼은 변제를 해야 되는데 가용소득을 통해서는 3천만 원밖에 변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5천만 원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주택을 빠른 시일에 팔아서 5천만 원을 변제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변제 계획안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재산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제가 20년 후에 팔아가지고서는 갚을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가일로 1년 이내 혹은 2년 이내 선택해서 이때까지 재산을 처분해서 그 변제한 금원을 법원에다가 지급해야 돼요. 다만 장래에 내가 변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가일로 1년 이내에 제가 변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부족한 금액의 1.3배, 그리고 인가일로 2년 이내에 변제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부족 금액의 1.5배를 변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사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앞선 사례에서 청산 가치가 8천만 원인데 가용소득을 통해서 변제하는 금액은 3천만 원이었고 5천만 원은 제가 가진 집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변제계획안을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요, 인가일로 1년 이내에 변제하신다면은 1.3 곱해서 6,500만 원을 변제를 하셔야 되고, 인가일로 2년 이내에 변제하신다면은 1.5 곱하셔서 7,500만 원을 변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질문 주실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팔아서 넣겠다는 건데 이게 부동산이 뭐 안 팔리거나 혹은 못 팔았어요. 혹은 너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선 그거를 5천만 원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은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이거는 변제계획안상에서 청산가치를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폐지가 되는 거고, 그런 리스크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든가 임차 보증금 때문에 청산가치가 너무 크고 가용소득만으로는 청산가치 충족이 안 되는 경우에 개인회생 진행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일단 뭐 두 가지 방법이었죠.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집 팔고 전세로 옮기는 거, 요거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해당이 안 되실 테지만은 요런 포인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